안녕하세요. 히든 유닛, 히든 레이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히든 레이어는 은닉층이라고 하나의 레이어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죠. 그 중간에를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각각의 이제 노드들을 이제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볼 수 있는데, 이 댄스층에 전달한 매개 변수가 이제 16이죠. 이게 이제 히든 유닛의 개수입니다. 하나의 은닉 유닛, 히든 유닛은 층이 나타내는 표현 공간에서 하나의 차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은닉 유닛을 16에서 뭐 32 이렇게 늘리면은 표현 공간을 더 고차원적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되고, 신경막이 더욱 복잡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지만 계산 비용이 커지고 원하지 않는 패턴을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향상되지만 테스트 데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패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판으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레이어가 있다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라고 하면은 여기에 각각 이렇게 노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히든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거를 히든 유닛, 그 다음에 이거를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잘 이제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또 강조를 하자면은, 이게 유닛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좀 겹쳤는데, 늘어날수록 이제 신경망이 이제 더 복잡한 표현을 이제 학습할 수 있지만 이제 계산 비용이 커지겠죠. 이제 뭐 백프로파게이션 하면서 다시 여기서 계속 연산이 일어나니까 이 유닛마다 다 연산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 비용이 커지고 원하지 않는 패턴을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오버피팅이라고 하겠죠. 훈련 데이터에서는 이제 성능이 좋게 나오지만은 이제 실제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이제 예측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히든 유닛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코드 레제를 통해서 한번 히든 유닛이랑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분류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고요. 로이터 데이터셋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케라스의 데이터셋에 이제 로이터라는 말인 거겠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랑 트레인 레이블이랑 테스트 데이터랑 테스트 레이블을 이제 로드합니다. 그래서 numWords는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1만 개로 제한하려고 쓴 코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랭스를 보면 트레인 데이터가 8982개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는 2246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은, 그냥 트레인 데이터 치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오죠. 어레이로 해서 리스트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인덱스를 10번째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각 샘플들은 이제 정수, 이게 다 정수잖아요. 그래서 정수의 리스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이제 인덱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어 인덱스니까, 인덱스를 통해서 그 단어가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었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디코딩하는 코드도 한번 가져와서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월드 인덱스에서 get word index에서 함수 표시죠. 그래서 객체를 이제 만들고, 이제 reverse word index, 이제 word index items에서 이제 키랑 value랑 순서를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주고 이제 join 함수를 써서 reverse word index는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일로 와서 이제 get 해서 트레인 데이터 이제 인덱스 0번째 거를 이제 가져와서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었는지 이제 decoded newswire에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 있었네요.
코드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여기서 3을 빼는 이유가 패딩, 문서 시작, 사전에 없음을 위한 인덱스이므로 문장이랑 실제로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인 라벨 이제 10번째 라벨은 이제 3으로 할당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중 분류잖아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1, 0으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이제 3으로 라벨이 정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 데이터를 이제 벡터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뭐 원활 인코딩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은 이제 numPy를 쓰니까 이걸 임포트를 해주고 벡터라이즈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xtrain도 하고 xtest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제 01, 01, 01 이걸로 이제 벡터화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포문에 enumerat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랑 name을 하고 그래서 in enumerate 제가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왔는데 enumerate에서 하나 둘 셋이라는 리스트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하나 둘 셋에 이제 이렇게 인덱스가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numerate 함수고요. 또 하나 예제를 들어서 a에다가 enumerate를 해가지고 이제 폼을 돌려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0, 1, 1, 2, 2, 셋 이렇게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result라는 함수가 np.zero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제가 또 만들어 봤습니다. result를 보면은 np.zero에서 3,3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 곱하기 3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레이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건 지우고요. 트레인 데이터 이제 10번째 인덱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enumerate 시퀀스를 하면은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트레인 데이터가 들어가죠.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트레인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 쉐이프를 보면은 8982 이제 행으로 이렇게 있죠. 첫 번째 이렇게 생겼고 이제 10으로 다시 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시퀀스에 이제 들어가서 이누머레이트에서 그럼 여기에 이제 앞에 인덱스가 붙겠죠. 그럼 그 인덱스 쪽으로 가서 시퀀스가 이제 이거죠. 거기 시퀀스에 있는 것을 이제 1로 바꿔주는 겁니다. 보면은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시퀀스 S가 붙어 있고 여기는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트에 있는 각 값들인 거죠. 그래서 그 여기 만들었던 이제 np-zeros 여기에서 행 쪽으로 이제 인덱스가 하나씩 이제 들어가죠. 하나씩 들어가면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여기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 해당하는 값들을 이제 1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리절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그렇게 바꿨으니까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벡터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위에 데이터 벡터를 변환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리절트에다가 np-zeros를 넣죠. 똑같이 넣었는데 이제 디멘션만 다르죠. 여기는 46이고 여기는 만이고 위에 보면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인 레이블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마찬가지로 8982개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포문을 보면은 enumerate labels를 보면은 labels의 레이블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각 원소들을 레이블에 가져오고 인덱스를 붙여서 그 인덱스에 레이블들이 있는 거를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원화 트레인 레이블스를 보면은 이렇게
0000 이 중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1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벡터로 변환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둘 다 데이터랑 레이블 둘 다 01로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비교를 하려 했던 게 뭐였냐면은 요게 트레인 레이블스는 이렇게 생겼고 쉐이프를 하면은 8982개가 이제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벡터로 변환해 주니까 이게 디멘션 46만큼 이제 생겼습니다.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8980이고 이게 46이겠죠. 그렇게 바뀐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변환을 해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꾼 거는 001, 0000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00001, 0000, 이거는 이제 001, 0000 이렇게 됐겠죠. 케라스에는 이제 내장함수로 이거를 이제 더 편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범종 인코딩이 있습니다. 투 카테고리컬이 있어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것처럼 한 번에 돼버리고요. 모델을 한 번에 돌리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 컴파일하는 것까지 했고요. 뒤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